우선 대사 자막을 달기 전에는 이제 영상 하나를 불러올 건데요.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요거는 우선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효과음까지 우선은 같이 불러오고 이 중에서 명상 영상을 한번 불러올 거예요. 저희 강의 자료 중에서 영상 이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었던 것처럼 똑같이 꾹 누르신 상태로 쭉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패널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 뜨고 있죠. 이렇게 영상 하나가 들어와졌고요. 지금 이 영상은 목소리가 없는 영상이라서 대사를 임의적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타이틀을 다는 거랑 마찬가지로 문자 도구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클릭하기 그리고 여기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정렬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요. 보호 여백 한번 켜주시고 자막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라인에 딱 걸쳐서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달았을 때 가장 이제 유튜브에서 봤을 때 이상적인 자막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960 정도, Y축을 960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자막을 다는데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배경을 달아서 연출을 하세요. 저희 아까 배경 달았었던 거 그대로 달아볼게요. 배경 클릭해 주시고 배경 컬러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꿔주시고 혹시 원하는 색깔이 있다면 이렇게 흰색으로 달아주셔도 돼요. 그럼 또 이렇게 조금 색다른 느낌으로 깔끔하게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 우선은 저는 배경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달아보고 그리고 나서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투명도 조절해 주시는데 한 90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서 불투명도는 90으로 맞춰줄 거고요. 테두리는 이런 식으로 조금 크게 해서 한 10 정도로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정렬 맞는지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다시 한번 가로 마운드 이렇게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쭉 눌러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막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아야 되는 영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을 소개한다거나 혹은 뭐 인터뷰 영상들 아니면 브이로그를 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말하는 거에 모든 자막을 다 달겠다 하실 때는 그 영상 길이에 맞춰서 자막 레이어 길이도 맞춰서 늘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자막을 빨리 달 수 있는 꿀팁인데 항상 자막을 복사해서 달려면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선 항상 자막이 들어갈 영상의 길이만큼 자막을 이렇게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재생을 한번 하면서 영상의 말이 바뀔 때마다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재생을 하다가 다시 한번 눌러서 멈춰주고 그리고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잘린 부분 클릭해서 대사를 또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유튜브에서 영상 편집 강의를 진행할 이렇게 바꿔주시고 말이 바뀔 때 다시 한번 멈춰주고 다시 자르고 그리고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에 받쳐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위치는 그대로 고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대사만 바뀌게 됩니다. 간혹 이렇게 말고 하나하나씩 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옵션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가시거나 혹은 자막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텍스트 레이어를 새로 이렇게 만드시면서 자막을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Y축 이 위아래 위치도 달라지고요. 이 X축 왼쪽 오른쪽 이 위치도 조금씩 달라지고요. 아무리 정렬을 맞춘다고 해도 조금씩 수정할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자막을 다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위치 상관없이 딱 정확하게 대사만 바뀔 수 있도록 자막을 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질문 주신 것처럼 전체 자막 뭐 위아래로 10개가 있다. 한 번에 자르실 때 Shift 키 눌러주시고 자르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대신 이렇게 누르면 영상도 잘리고 뭐 레이어도 잘리고 오디오도 잘리고 전체가 다 잘리게 돼요. 항상 자르고 싶지 않은 건 자물쇠 버튼 눌러서 잠가주기.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사 자막은 이런 식으로 달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경음악 넣기 실습을 해볼 텐데 투 문스라는 음악인데 요거 넣어주고 영상은 명상 말고 튤립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이렇게 혹시 직접 실습하시고 싶으신 영상이 있으시면 그거 사용해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튤립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튤립까지 불러왔어요. 우선 이렇게 넣어주시고 영상 자체에 요거 여행 영상 같은 경우는 영상 자체에 소리가 들어가요. 잠깐 한번 들려드릴게요. 소리를 조금 줄이고 이런 식으로 직접 장소에서 녹음을 한 거라서 음악이 조금씩 들어가는데 이 소리가 조금 크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보시면은 이 부분 있죠. 지금 이렇게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드래그해서 이렇게 봐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시는 요 부분 있죠. 요거를 이제 오디오 미터라고 해요. 요거는 오디오를 편집하시기 전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영상을 제가 한번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오디오 미터가 위아래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타임라인 우측 패널에 나타나고요. 오디오의 사운드가 큰지 작은지를 확인할 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컴퓨터에서는 내가 편집한 소리가 적당할 수 있는데 다른 기기에서 들었을 때는 소리가 너무 작거나 혹은 소리가 너무 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디오 미터가 조절이 안 된 경우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배경음악은 너무 큰데 말씀하시는 이 목소리가 너무 작다거나 혹은 목소리가 너무 큰데 배경음악이 너무 작은 경우 이런 경우 있죠. 근데 이럴 때는 이 오디오 미터 요거를 보면서 내가 편집한 영상의 전체적인 오디오 밸런스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오디오 미터 읽는 방법은요. 여기 보시면 이 우측에 마이너스 36, 33, 뭐 0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요거가 이제 데시벨을 의미하고요. 여기 보시면 솔로 왼쪽, 솔로 오른쪽이 있어요. 요거는 왼쪽에서 들리는 소리,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서 들리는 소리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오디오 트랙을 분리해서 녹음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 왼쪽, 오른쪽은 같은 비율로 이렇게 녹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정하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봤을 때 이 0데시벨 지금 이 소리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0데시벨까지 올라가지는 않는데 간혹 이제 소리 들었을 때 막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컴퓨터가 먹먹해질 정도로 조금 찢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데 그런 영상들의 오디오 미터를 살펴보면은 아마 새빨갛게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임의로 소리를 조금 키워서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빨갛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빨갛게 지금 0데시벨까지 치솟고 있어. 이런 거는 지금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뭐 노트북 음량을 조금 줄인 상태에서 들려드리면 지금은 제가 노트북 소리를 작게 하고 있어서 이걸 이렇게 크게 틀어도 이 소리가 어느 정도 큰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노트북 음량이 평균으로 조절된 컴퓨터에서 들었을 땐 소리가 너무 크겠죠. 요거를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진폭이 마이너스 3dB에서 마이너스 6dB를 넘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여기 마이너스 6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중간 요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정도 마이너스 12도 괜찮아요. 이 0만 넘지 않으면 돼요. 이 마이너스 3과 0까지만 가지 않으면 됩니다. 요거 항상 봐주시고요. 요거를 조절해 주실 때는요. 우선 배경음악을 먼저 넣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오디오 2, A2 트랙에 넣어 볼게요. A1에는 이 영상에 있는 소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A2에 넣어줍니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마이크 옆에 빈 공간 더블 클릭 해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솔로 왼쪽, 솔로 오른쪽이 녹음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아슬아슬하죠? 마이너스 3에 가 있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요 같은 경우는 배경음악이기 때문에 이어폰을 꽂고 들으시면 왼쪽, 오른쪽이 조금씩 다르신 걸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경음악이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배경음악이 들어가고 여기서 이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노트북 음량을 중간 정도로 맞춰주고 우선 음량을 조절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처음에 이 마이크 옆에 있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흰색 선 보이시죠? 이 중앙에 흰색 선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 데시벨이 뜨는 게 보이시죠? 근데 사실 뭐 오디오를 전문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마이너스 뭐 7.5dB이 어느 정도인지 뭐 4dB이 커지면 얼마나 커지는 건지 이게 감이 안 오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선 이게 평균 수치라고 가정을 했을 때 데시벨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만약에 들었을 때 소리가 너무 크다 하시면 이 선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럼 조금 소리가 작아졌죠. 근데 내가 배경음악을 들었는데 소리가 너무 작다 하실 때는 얘를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커지게 돼요. 이렇게 선으로 조절하실 때는 이렇게 작으면은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크면은 밑으로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절하시는 게 이제 오디오 볼륨을 조절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이렇게 말고 조금 더 오디오를 디테일하게 조절을 하고 싶다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원래대로 돌려주고 이 오디오 트랙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오디오 게인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오디오 게인 창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 뭐 굉장히 많은 선택 요소들이 있죠. 보시면 이제 게인이라는 거는 음량을 증폭시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소리를 키우겠다는 거죠. 게인 설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입력한 수치만큼 나의 오디오 크기를 얼마나 높이고 얼마나 낮출 건지 예를 들어서 이 오디오 볼륨이 지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 정도 웃돌고 있죠. 여기서 이만큼 낮추고 싶다 할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입력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만큼 낮아지게 되고요. 여기서 개인 조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입력한 값으로 나의 오디오 볼륨을 줄이겠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갑자기 파장이 확 작아졌죠. 오디오 파형이 작아지면서 보시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2724 여기를 웃돌고 있는데요. 평균 값은 한 마이너스 20 정도로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디오 게인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최대 최고점을 다음으로 표준화 요거를 눌러주시면 현재 지금 재생이 되고 있는 오디오 음악에서 가장 높은 가장 큰 부분을 얼마큼으로 조절할 것인가 보통 여기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저희가 오디오 미터 설명드렸을 때 최대 진폭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을 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6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 오디오 파형이 조금씩 여기서 요만큼 조금 낮아지면서 전체 소리가 이 마이너스 6을 넘지 않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작업하실 때 오디오 어느 정도로 조절해야 될지 모르겠고 복잡하다. 그런데 평균값은 맞추고 싶다. 하시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주시고 오디오 게인 그리고 최대 최고점은 마이너스 6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실패 없이 오디오 사이즈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